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마토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화홍 4호붓, 사선붓이고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파는 세필붓, 이 세 가지 붓으로 채색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앞서 밑그림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밑그림은 미리 그려놓는데 이번 토마토는 어렵지 않은 형태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두 개의 토마토를 엇갈리게 해서 배치를 해놨는데 처음 그리기 전에는 종이 앞뒤를 확인하고 살살 만져보면은 조금 거칠은 부분이 있어요. 빛에 비춰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거칠은 부분이 뒷면, 그리고 조금 매끈매끈한 부분이 앞면. 앞면을 사용해야 그림을 그릴 때 색감이 예쁘게 채색. 그래서 저는 한 이쯤 해서 꼭지를 그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잎이라고 하나? 꼭지 부분에 달려있는 이런 잎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방향성을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어요. 얘가 만약에 꼭지 부분이 있는데 딱 4분할 해가지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한다고 하면은 너무 정적인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정확하게 4분할 하지 말고 한쪽에 집중을 시켜줄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좀 집중을 해주고 여기는 좀 비워두고 이쪽 부분은 비워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사 형태로 모양을 잡아줬어요. 그 이유는 이 지금 빛이 여기서 오는 형태로 그릴 거거든요. 채색할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고유한 색이 레드 컬러가 있는데 이 레드 컬러를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덩어리감이 중요하죠. 덩어리감을 내기 위해서는 면적을 확보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옆에 위의 면적을 좀 많이 확보를 해두었어요. 근데 지금 하도를 보면은, 빗그림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4분할이 아니라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면적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 포진을 해놨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파리가 한번 말려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런 형태, 앞으로 발산되는 느낌이죠. 이런 느낌도 재밌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은 러프 스케치는 지워주고 조금 더 디테일한 스케치를 써볼 거예요. 그리고 선을 그릴 때는 짧은 선을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허공에 대고 몇 번 손목을 돌려보세요. 그런 다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의 꼭지 중심으로 해서 방상으로 퍼지는 이파리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연물은 좀 쉬운 게 기계처럼 완벽한 형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원이 완전한 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자연물은 완벽한 구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둘투둘하거나 형태가 조금 왜곡돼 보여도 괜찮아요. 그게 자연물의 자연스러운 형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발산하는 형태로 여기서도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만큼 살짝 겹쳐있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겹쳐있는 형태가 너무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마주치게 겹쳐있으면 되게 어색해질 수 있고, 너무 많이 겹치면은 두 개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구분이 잘 안 가겠죠? 그러니까 적당량 한 이 정도 감춰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림을 봤을 때 꼭지가 바라보는 방향이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위를 바라보고 있죠.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그림이 조금 더 다양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채색을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지우개를 지우고 나서는 못 쓰는 붓으로 한번 지우개 가루를 털어주는 것도 좋아요.
빛은 여기에서 비추는 걸로 할게요. 제일 중요한 레드 컬러는 버밀리온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버밀리온에 보이나? 채도 높은 오페라를 섞어서 사용하면 조금 더 예쁜 빨간색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선 초보자인 경우에는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밝은 부분을 살짝 스케치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화이트로 덮어서 채색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 미리 남겨놓은 화이트 종이보다는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과감하게. 세피붓을 사용해서 세밀한 부분은 이렇게 얇은 선으로 남겨주세요. 지금 한 가지 톤을 만들어서 그거를 물에 희석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풍부한 색감을 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작은 객체에서는 채도가 높은 컬러로 칠해주는 게, 한 번에 칠해주는 게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발색도 좋고. 보통 입시 미술 할 때는 거리감을 많이 내주기 위해서 화이트 물감을 섞어서 채도를 조금 떨어뜨리긴 하는데요. 이거는 거리감이 그렇게 나지 않아도 되는 물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채도의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물감이 다 마르기 전에 그라데이션을 해주셔야지 얼룩이 많이 남지 않아요.
근데 얼룩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붓자국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거 나름 자기만의 개성으로 살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말랐어요. 첫 번째 칠한 부분은. 그 다음 명도로 조금 어둡게 들어갈게요. 색상은 크림슬 레이크를 조금 더 첨가를 했어요. 방울토마토의 제일 반상 부분은 퍼플 계열을 조금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거리감을 표현할 때는 보통 공기 원근법이라고 하죠. 물체와 물체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거리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부분을 살짝 풀어줄게요. 토마토 사이에 공간이 있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일부러 면적인 부분을 칠하고 그 다음에 선적인 부분을 묘사를 조금씩 해주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묘사를 조금 더 해주시면 선이랑 면이랑 이렇게 중첩되어서 더 매력적인 형태를 묘사할 수 있어요. 입시미술에서는 밀도가 좋은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수채화의 특성상 수정이 어려워서 처음에는 밝은 부분부터 채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왕 붓이 묻어 있으니까, 붓이 그린이 묻어 있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토마토도 같이 컬러링을 시작할게요. 그래야 그림을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두운 명도로 어둠을 잡아주세요. 두 단계만 칠해도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어 보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빛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이 어느 방향에서 오느냐에 따라 그림의 형태나 양감이나 부피감이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묘사를 할 때도 같은 간격으로 묘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다른 간격으로 묘사를 해주는 것이 더욱 형태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의 잎은 아예 어둠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그림자. 그림자는 생 블랙으로 하지 말고 그린 계열에 인디고를 조금 섞은 색으로 해주는 게 자연스럽고 더 자연물의 그림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너무 블랙으로 하면은 블랙만 튀어서 그림을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림 안에서 조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자는 맞닥뜨려 있는 부분에서는 물체와 물체가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진하게 명도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물로 풀어줘야 돼요. 물체가 조금 떠 있을 때랑 가까이 붙어 있을 때랑 그림자의 어두움이 다르죠. 떠 있을 때랑 가까이 있을 때랑 여기서도 조금 더 밑에 그림자가 진해 보이죠? 멀리 있을 때는 흐린 회색, 가까이 있을 때는 진한 회색 느낌?